어떤 장세에서도 승률 80% 이상 낼 수 있는 상한가 매매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눌림목 필승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21선, 241선, 481선을 이용한 지지 저항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눌림목, 요거는 상한가 매매법이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약간 단타 관점에서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자분들께 아주 좀 유용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눌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우리가 정배열 종목들을 사면은 수익이 잘 난다. 그리고 역배열 종목들은 지지선가에 떨어지는 걸 기다릴 때 사면은 다음날 반등이 잘 나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전날 상한가 종목을 그 다음날 어떻게 요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상한가 의미가 그렇잖아요.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거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중저중 다 들어옵니다. 단타 프로들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초보들도 들어오고요. 그냥 살 거 없어서 사는 사람도 들어오고요.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날은. 그래서 먹을 게 많으니까 이걸 또 우리 그 세력들이 이런 걸 이용을 합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세력들이 뭐 그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을 바닥에서 매집해서 막 그런 어떤 큰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타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세력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냐면은 막 주가를 띄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흔히 이제 여러분들 개미털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개미들을 이제 털고 간다. 이런 상한가 종목들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떨구고 갈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주가를 저만치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개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저도 개미고 여러분도 개미인데,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주식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뭐 목표를 크게 잡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땠습니까? 대부분은 수익 나면 팔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냥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자꾸, 그러니까 종목이 멀리 가지를 못해요. 좀 가면은 매도 나오고, 가면 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력들은 개미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처음에는 들어오도록 일부러 만들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개미들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주세요 하고 호재들을 막 쏟아내요. 그렇게 해서 개미들이 들어옵니다. 오고 나면은 이 개미들을 아주 잔인하게 손절을 시켜버리는 전략을 이제 많이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상한가 종목 다음 날에는 개미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개미들이 어떻게 하면 손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력의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5%가 빠졌습니다. 손절할까요? 보통 잘 안 합니다. 그러면은 10% 빠지면 손절할까요?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만약에 너무 이렇게 큰 물량이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이전에 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일하고 왔는데 딴 일 보고 왔는데 갑자기 빠져서 못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한 2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반반이 이제 갈리게 돼요. 반은 망했다, 실패했구나, 이제 실패를 선언하고 이제 손절을 하죠. 그리고 반은 포기합니다. 망했다. 이거 뭐 기다리면 더 올라오겠지 하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한 20%가 넘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손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가져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딱 산 가격에서 한 20%나 빠지면은 손절 물량이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신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반대 매매 가격을 뭐 보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력들은 이렇게 개미를 털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목을 보시는 분들은 상한가 간 종목을, 상한가가 이제 만약 오늘 갔다고 치면은, 상한가 도달했으면은
이 종목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테마이고 또 향후 어떤 일정이 있는지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손절하는 경우가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주가가 안 빠져도 손절을 합니다. 이런 경우 있겠죠. 마이너스 20%까지 갔는데 더 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한 달, 두 달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하겠죠.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확 빠져도 손절이 나오지만 너무 길어져도 이게 손절이 나와요. 그래서 기간 조정과 이 가격 조정이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죠. 그렇게 되면 손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장기 이평선 쪽에서 지지 반등이 잘 나온다는 특성을 이용하면은 이런 전략들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종목들 한번 또 사례를 찾아야 되니까 이런 곳 한번 다른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요거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종목인데요. 요게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바닥에서 뜬금없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럼 되게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사고 싶잖아요. 근데 보니까 빨간색 선이 저항선인데 저항선 코앞에 있어요. 그럼 이런 주식들은 웬만하면은 넘어가면 좋지만 못 넘어가면 여기 벽인데 벽에 코앞에 있는 거를 굳이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주가는 돌파는 했지만 시세를 내고 바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단타하신 분들은 좋았겠지만 내 손이 좀 느리다, 빠르게 대응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런 거 매매할 수가 없어요. 올라는 갔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레디언트가 옛날에 이제 인터파크였었죠. 이 종목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러시는 분들은 이 빨간색 선은 어쨌든 깨졌으니까 회색 선 근처에서 지지 반등이 나올 때를 노려볼 수가 있어요. 차트를 쭉 보시면은 내려오죠? 이런 자리 회색 선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급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사는 것도 전략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약간 눈 뭉개기도 하고 바로 반등이 나왔네요. 이 경우는 한 8% 정도 구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이제 지지 반등이 잘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살짝 깨졌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자리, 그리고 빨간색 선이 저항선이니까 가져갈 경우 빨간색 선을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죠. 가서 또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면은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기다렸다가 그 전에 반등을 했네요.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계속 이제 반복하는 모습. 이러다 언젠가 또 가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왔을 때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제 에이펙트라는 종목입니다. 이때 갑자기 상한가에 올라갔어요. 이 종목도 보니까 역배열 차트가 약간 꼬이긴 했지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이 검은색 선 회색에 있는 자리가 이게 손절가죠? 손절가인데 만약에 여기서 다음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빠진다면 여기서 손절해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너무 높았을 때 사게 되면은 내가 손절해야 되는, 여기 샀다. 손절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 갭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나 이 종목 마음에 들어. 분석해 보니까 괜찮아. 하신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기다려 보시면은 또 좋은 기회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날 차트를 보니까 다행히 수익이 났습니다. 운 좋게. 좀 애매하죠, 근데 주가가. 요게 이제 분봉 차트로 봐야 되겠지만 요날 보시면은 요 검은 선을 기다리신 분들은 다음날에 뜨는 거를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5% 이상 수익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좀 제대로 확 빠졌는데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 자리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 아래 회색 선도 있고 빨간색 선도 있고 지지선이 탄탄하니까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선 구간에 잡으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 또 크게 발생할 수가 있었죠. 이런 구간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은 지지선까지 와서 눌렀다 가는 거를 공략을 하면 된다. 더 잘 갔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이런 거를 바로 따라잡아서 수익을 내지 않아도 이런 자리에서 기다리면은 돈이 된다는 거죠. 이날 포착됐던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비슷한 종목들 찾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건 에이펙트 아까 방금 봤던 차트구나. 얘는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또 지지 반등이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선들이 있는데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겹쳐 있는 경우는 지지선이 3배로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런데 잡을 수 있으면 대박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아요. 상한가 다음날, 급등 다음날, 신고가, 엄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타이밍인데 이까지 빠져버리면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잘 나올 때 대비해서 막 10분의 1 토막까지 빠져요. 그 아무도 안 보거든요. 뉴스도 안 나오고 뭐 좋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나쁘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업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한가를 간 뒤에 기업 분석을 해보시고 괜찮은 종목인데 나는 무리하게 사고 싶지 않다면은 이런 눌림목을 기다렸다 사시면은 좋은 기회가 날 수 있고 그 기회가 빠르면은 일주일 안에도 올 수 있지만 늦을 경우는 몇 달 뒤에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몇 달 뒤에 남들 다 아비규환일 때 나 혼자 룰루랄라 하면서 좋은 자리에서 편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파맵싱 같은 종목도 그래요. 주가가 막 올라가고 막 상한가 갈 때는 신나죠. 저도 뭐 추천했던 종목인데 막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가 벽이에요. 아주 불안해. 그죠? 다음날 결국 갔어요. 대박이 나겠다. 실제로 이제 대박이 났죠. 전 여기서 이제 매도를 드렸습니다만 다음날 이제 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에 깨졌어요. 이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될 종목인데 이런 것들도 좀 강심장이신 분들은 검은 선을 한번 기다려 봅니다. 근데 이 자리를 깨버렸어요. 깼으니까 이거는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손절해야 되는 자리죠. 만약에 샀다면. 그리고 깨진 걸 봤으면 안 사는 거고 여기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반등은 했어요. 검은 선에 의미는 있었어요. 의미 있었지만 어쨌든 쉽지 않았다. 그리고 깨졌어요. 결국 진짜 깨졌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진짜 강심장들은 여기서 사요. 쉽지 않지만. 그리고 하루 묵혔다가 요거를 먹습니다. 상한가 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은색 선 다시 한번 돌파했는데 그게 이제 끝이었었고 진짜 이제 장렬한 전사 이제 거래 정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단타하는 자리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상한가 다음을 공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를 노리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 눌림목 전략을 저는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저런 자리에서 사면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좀 짧게 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남들이 사지 않는 가격에 사기 때문에 좀 심적으로 힘들 수는 있어요. 아무도 추천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기업 분석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아무 종목에 대해 제가 찍어본 건데 이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이 그냥 보였어요. 이 경우는 보니까 회색선에서 지지 반등을 좀 했어요.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 한 20% 넘게 반등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히 이 자리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깊이 분석한 건 아니지만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좋은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이런 것들도 보면 상한가 가고 회색선 근처에서 샀을 경우는 뭐 조금의 반등 노릴 수 있었고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은 깨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기다리니까 이제 올라오긴 했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검은색 선 벽 못 넘어가고 벽 뚫으니까 좀 더 가고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 그 빨간색 선쯤에서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지 저항선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월드 같은 것도 갑자기 상한가 왔어요. 벽이 여기네? 뚫으면은 단기 급등이 나오겠지만 못 뚫으면은 어려운 거예요. 다음날 이만큼 시작해서 갔다 오긴 했어요. 그래도 검은선을 지켜줬죠. 지켜줬으니까 이런 거는 다음날 반등을 볼 수 있는데 좀 가다 말았어요. 실패했죠. 그러면은 다음 지선 여기에요. 일단 그래도 검은선 근처에서 반등을 하긴 했어요. 이 경우는 그래도 바로 갔네요. 그렇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가는 케이스.
얘는 여기까지 오지 않고 여기서 근데 끝장을 봐버렸네요. 다시 올라가서. 그리고 초대박이 났죠. 그리고 지지 저항선을 잘 보시면은 1차 공략이 아니라 2차, 3차 자리에서 또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 간종목들도 꼭 오늘 거 어제 것만 보지 마시고 한 달 전, 두 달 전 상한가 종목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또 수익을 책임지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면,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면 한번 기다렸다 매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이제 상한가 매매법 세 번째 시간인데 요 세 가지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좀 괜찮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또 4편, 5편 계속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